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6년 1월 마에다는 다저스와 8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이 개정된 덕분에 다나카가 1억 5,500만 달러를 받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일본 야구 경력이 다나카에 뒤지지 않는 마에다는 보장 금액이 2,500만 달러에 그친 겁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마에다의 작은 사이즈와 높은 슬라이더 비중에 대해 우려했고 마에다는 다저스와의 신체 검사에서 팔꿈치 인대 문제까지 발견됩니다. 마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포스팅을 취소하고 일본 야구로 돌아가 건강을 증명한 다음 FA 진출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에다는 다저스가 제시한 충격적인 8년 계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입단 보너스 100만 달러와 함께 300만 달러의 연봉으로 매년 보장된 금액이 315만 달러인 마에다는 대신 매년 최대 1,01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걸게 됩니다. 이에 인센티브를 모두 따낸다면 연평균 1,330만 달러를 받는 8년 1억 64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에다는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을까요? 마에다는 첫 해 풀타임 선발로 활약하며 725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따냈고 1,040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저스는 마에다의 선발 등판을 줄이기 시작했고 선발로 내보내더라도 뒤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아스를 빨리 올려 이닝 수를 줄이게 됩니다. 2017년 425만 달러, 2018년 300만 달러, 2019년 540만 달러 인센티브에 그친 마에다는 다저스에 트레이드를 요구합니다. 미네소타로 간 마에다는 사이영 2위에 오르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만 2020년이 단축 시즌이 되는 바람에 인센티브를 200만 달러밖에 따내지 못합니다. 이에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계약이 종료되는 마에다는 지금까지 5,2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따냈고 올해 풀타임을 보내며 700만 달러를 따낸다고 가정하면 인센티브 합계는 5,900만 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마에다의 계약은 8년 8,400만 달러가 되며 2020년을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8,17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마에다가 승리 기여도 3.0을 기록한다면 계약 기간 동안 마에다는 8,170만 달러를 받고 10.4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6년 3,600만 달러 계약이었던 류현진은 2019년에 퀄리파잉 오퍼까지 포함하면 7년 5,390만 달러 계약으로 같은 기간 승리기여도 13.8을 기록한 류현진은 승리기여도 1.0당 390만 달러, 마에다는 승리기여도 1.0당 790만 달러가 됩니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면 류현진의 효율이 더 좋았던 겁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본 선수의 누적 연봉 순위는 다르비슈가 1억 7,900만 달러로 1위, 이치로가 1억 6,700만 달러로 2위, 다나카가 1억 5,500만 달러로 3위, 요시다가 9천만 달러로 4위, 구로다가 8,800만 달러로 5위, 스즈키 세이야가 8,500만 달러로 6위, 마츠이가 8,300만 달러로 7위, 마에다가 인센티브 700만 달러를 가정하면 8,170만 달러로 8위이고 올해 받는 3천만 달러를 포함해 지금까지 누적 연봉이 4천만 달러인 오타니는 올겨울에 맺을 계약을 통해 단숨에 1위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8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에 도달함으로써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마에다는 12개월 만에 복귀에 도전하기 위해 2021년 9월 팔꿈치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토미존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시즌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오히려 17개월이라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파블로 로페스를 데려와 1선발 파블로 로페스, 2선발 소니 그레이, 3선발 조 라이언, 4선발 타일러 말리, 5선발 마에다 겐타로 선발진을 구성한 미네소타는 시즌 초반에는 베일리 오버를 6선발로 기용해 마에다의 이닝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무기인 슬라이더보다 미국에서 장착한 스플릿 체인지업이 더 위력적이었던 마에다는 2021년 90.6마일로 떨어진 평균 구속을 기존의 92마일대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올 시즌이 끝나면 일본은 오타니, 다르비슈, 마에다가 FA가 되며 류현진 역시 FA가 되는 한국은 이정우가 포스팅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몬트리올과 콜로라도에서 첫 16년을 뛰는 동안 포스트 시즌을 간 것이 1995년 한 번뿐이었던 레리 워커는 시즌이 일찍 종료되면 하키를 실컷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슬픈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신 워커는 자신의 우상이자 친구인 패트릭 라가 활약하는 콜로라도 애벌렌치를 응원했고 애벌렌치가 스탠리컵을 2번 들어올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게 됩니다. 2004년 8월 카디널스로 트레이드된 워커는 그해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를 경험하지만 카디널스가 레드삭스에게 4연패를 당함으로써 결국 우승 반지 없이 은퇴합니다. 레드삭스가 밤비노의 저주를 푼 그 4경기에서 워커는 타율 3할 5푼 7리, OPS 1.366을 기록합니다. 2014년에 경험한 3경기를 제외하면 매년 정규 시즌 종료와 함께 시즌이 끝나며 아마추어 기상학자이자 필라델피아 이글스 팬으로 변신하는 트라웃은 오늘도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를 방문해 이글스 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꺾고 슈퍼볼에 진출한 이글스는 2018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꺾고 창단 첫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글스의 상대는 AFC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패트릭 마홈스의 캔자시티 칩스입니다. 에인절스와의 12년 계약이 끝나면 누적 연봉이 5억 달러로 4억 4천만 달러인 에이로드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가 되며 바디아머의 투자에 번 돈까지 포함하면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트라웃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고 은퇴할 수 있을까요? 하퍼가 필리스와 13년 계약을 맺으면서 필리스에서 함께 뛰자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12년 계약으로 에인절스에 남은 트라웃은 올 시즌이 끝나게 되면 오타니 없이 고군분투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게리 산체스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자이언츠는 산체스 대신 수비형 포수인 로베르토 페레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2순위 지명이 5순위 지명을 받은 포지보다 높은 조이 바트는 풀타임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조정 OPS 86과 DRS-6을 기록하는 등 지금까지는 폭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끝내기 홈런을 쳐 1순위 지명권을 2순위로 바꾼 파블로 산도발을 탓하기에는 디트로이트가 1순위로 뽑은 KC 마이즈도 아직까지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2018년 드래프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팀은 제레미 페냐를 3라운드에서 뽑은 휴스턴과 맥클라나한을 31순위로 뽑은 템파베이입니다. 조시 해리스는 필라델피아와 1년 20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13번째 시즌이 확정됐습니다. 해리스는 피츠버그를 떠난 이후로 2019년 디트로이트, 2020년 워싱턴, 2021년 워싱턴과 오클랜드, 지난해 화이트삭스에서 뛰었고 필리스가 5년 동안 5번째 팀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레고리 소토를 데려오면서 맷 비어링과 닉 메이탄을 잃은 필리스는 에드문도 소사와 조시 해리슨이 벤치의 주축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디트로이트, 애리조나, 샌디에고 지역의 야구, 농구, 하키 중계권을 가진 발리 스포츠는 케이블 가입자 수의 감소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발리 스포츠는 빚이 86억 달러인 반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6억 달러에 불과하며 메이저리그 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도 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MLB 네트워크가 직접 제작하게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메이저리그 중계가 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메이저리그 중계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면 최근 대형 계약의 시발점은 중계권료의 폭등이었기 때문에 선수 몸값에 제동이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리 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샌디에고의 무리해 보이는 투자는 과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일 중계가 되기 때문에 페이퍼뷰가 불가능한 메이저리그 중계는 미국 현지에서도 빠르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